처음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한식 급식을 도입하면 더 건강해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랐어요.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중국계와 일본계 학부모들의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어요. 그들의 눈빛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식 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걸까요? 분명 급식 문제 이면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댓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캠벨이에요. 남편의 잦은 정근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언제 또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들 제이슨을 위해 국제학교를 선택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안정적인 동네라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는 일이 드물어서 꽤나 궁금했죠. 우연히 마주쳐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온 가족이더라고요.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엄마와 그녀의 딸 한지민이 새로운 이웃이 되었어요. 서연은 남편이 한국 주요 방송사의 해외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집안 얘기와 아이들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서연은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뉴스나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알 뿐이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서연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과 미국이 공통점도 많고 서로 배울 점도 참 많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 가족과 서연의 가족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서연의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답게 금세 친해져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서연은 우리의 초대에 매우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사 온 후 정착하는데 많은 신경을 썼다 보니 이런 따뜻한 환영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동네 이웃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서연의 말을 들으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연과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죠. 제이슨과 지민이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작은 오해들도 풀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웃사촌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갔어요. 서연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시야도 넓어지는 것을 느꼈죠. 아이들도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기뻤어요. 서연과 친해지면서 우리는 종종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넷플릭스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함께 보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 대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안성재라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심사평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평가는 요리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연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연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급식대가라는 닉네임으로 나오는 급식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급식대가의 요리는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만든 정성 어린 한 끼였죠. 그녀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모습 같았어요. 안성재 셰프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가 급식대가의 요리를 맛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는 이 음식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전문 셰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그 요리가 얼마나 특별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제이슨의 학교 급식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 음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급식대가의 요리처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일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학교 급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감성과 추억, 그리고 가치관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급식대가의 요리를 통해 본 진정한 급식의 의미가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도 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 서연에게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그녀가 보여준 사진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그 사진 속 급식은 제가 알고 있던 학교 급식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우선 식판의 구성부터 달랐어요. 미국 급식처럼 큰 접시에 음식을 한꺼번에 담는 게 아니라 여러 칸으로 나누어진 식판에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밥, 국, 주반찬, 부반찬 등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반찬의 종류도 정말 다양했어요. 채소, 고기, 생선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반찬들이 골고루 있었고 색깔도 다양해서 보기만 해도 영양이 풍부할 것 같았어요. 특히 채소 반찬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미국 급식에서는 채소라고 해봤자 감자 튀김이나 토마토 소스 정도인데 한국 급식에는 다양한 나물과 샐러드가 있더라고요. 아, 미국에선 감자 튀김이랑 토마토 소스가 채소로 취급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대충 데워서 내놓은 듯한 미국의 급식과는 달리 각 요리마다 손길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과일까지 있어서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급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육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양사들이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고려해 매일 식단을 짜고 조리사들은 그 계획에 따라 정성껏 음식을 만든다고 해요. 심지어 급식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 예절과 영양 교육까지 한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또 흥미로웠던 점은 급식을 통해 제철 식재료와 전통 음식을 배운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나오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그에 맞는 전통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식문화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급식이 단순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교육까지 고려한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너무나 컸죠. 사실 그동안 저는 제이슨의 학교 급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흑백요리사를 보고 서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이 그들의 건강과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음식을 통해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이슨의 학교 급식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영양 균형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연과 함께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한국과 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죠.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담긴 정성과 배려의 마음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급식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제이슨의 학교 급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아들이 먹는 음식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패스트푸드 위주의 메뉴, 영양 불균형, 신선하지 않은 재료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처럼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순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학교 측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학교 측에 연락을 취해 면담을 요청했고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면담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학교를 찾았어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내며 현재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을 예로 들며 우리 학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셨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학업 능력, 향상에 급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 기뻤죠.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녀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급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만의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갔죠. 특히 중국계와 일본계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그들은 한국식 급식 도입이 특정 문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 한 나라의 음식만을 중심으로 급식을 바꾸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죠. 일부 학부모들은 이것이 일종의 문화적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중국계 학부모들은 중국 음식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 요리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출했죠. 일본계 학부모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들은 일본의 도시락 문화야말로 균형 잡힌 식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어요. 더 나아가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가 자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집에서는 자국의 음식을 먹고 학교에서는 한국 음식을 먹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음식, 문화를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될 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각 나라의 음식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한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가 제안한 한국식 급식은 단순히 한국 음식만을 제공하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 즉 영양 균형과 식단의 다양성, 그리고 음식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고 심지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 측은 당황한 듯했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로서는 급식 개선 계획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의도였는데 왜 이렇게 큰 반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좌절감과 함께 분노도 느꼈어요.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을 강요하려던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해받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녀도 안타까워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단순히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니까요. 급식 개선 계획이 무산된 후 저는 한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제안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가 제안한 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한국에서 도시락 문화가 어떤지 설명해 주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처음에는 한식 요리가 낯설고 어려웠어요. 재료부터 조리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열심히 배워나갔어요. 김밥 만들기, 불고기 양념하기, 각종 나물 무치기 등을 배우면서 한식의 깊이와 다양성에 놀라웠죠.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간단해 보이는 요리에도 깊은 맛과 영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특히 발효식품들의 효능을 알게 되면서 한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건강한 음식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매일 아침이 즐거웠어요. 전날 저녁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는 제 실력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이슨에게 처음으로 한식 도시락을 건넸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니 맛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음식으로 아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놀랍게도 제이슨의 도시락이 학교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이슨이 한식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을 조금 걱정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심을 먹는 게 불편하지는 않을까 염려했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제이슨은 매일 신나는 표정으로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제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자기 도시락을 신기해하고 맛있어 한다는 거예요. 김밥이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이슨이 말한 친구들의 반응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쳐다보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맛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싶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이슨은 친구들에게 음식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김밥 속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불고기의 맛을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관심이 제이슨의 친구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도시락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매개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후 제이슨의 도시락이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더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로만 여겼는데 어느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 봄축제 때 일이 기억나요. 부스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부모가 다가와 제이슨의 도시락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다른 학부모들도 모여들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학부모들이 한식 도시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쏟아냈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준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영양가는 어떤지 등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식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 혹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렸어요. 김밥 만드는 방법, 불고기 양념 비법, 나물 무치는 요령 등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서연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나누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학부모님이 한식의 철학에 대해 물어보셨을 때예요. 음식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는 한식의 특징을 설명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제가 단순히 요리법만 배운 게 아니라 음식 문화 전체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안에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제가 배운 한식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단순히 새로운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과 저는 점점 더 다양한 메뉴를 시도해 보았어요. 비빔밥, 잡채, 불고기, 김치찌개 등 한식의 다양한 맛을 도시락으로 재현해 보았죠. 매번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마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을 상상하며 즐겁게 요리했죠. 한식 도시락이 학교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호기심에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죠. 학부모 모임에서 한식 도시락이 주요 화제로 떠오르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들이 저와 서연에게 레시피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식 도시락 만들기가 일종의 붐이 되었어요. 서로 새로운 레시피를 공유하고 도시락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음식이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새삼 느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이 한식을 먹으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편식하던 아이들도 다양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 한식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이슨도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패스트푸드만 찾던 아이가 이제는 김치를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죠. 아들이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음식을 통해 아이의 식습관과 건강이 개선되는 걸 직접 목격하니 정말 보람찼어요. 이런 변화는 곧 학교 측의 관심을 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와 서연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막상 만나보니 선생님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는 것을 재고려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기쁨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예산 문제, 조리 인력 확보, 그리고 여전히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 측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서연과 저는 학교 측과 협력하여 한식 급식 도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고 학교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식 급식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 시범 운영 등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마침내 학교에서 한식 급식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 전체, 나아가 지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앞으로 우리 학교의 급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돼요. 이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급식이 아니라 건강과 문화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거라 믿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